네,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이고요. 우리 교과서 3장부터는 이제 실제 저항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책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혹시 몰라서 뭔가 좀 더 설명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수업 보조 자료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교과서에서 3.1장 3장 선체 저항의 성분과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상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선체의 저항 먼저 다루고 있어요. 3장은 선체 저항에 대한 문제인데, 저항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 배가 일정한 속도로 전진을 할 때 이 배를 전진을 하게 해주는 그때 필요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은 뒤에서 밀어주고 얘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갈 때 받는 저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밀어주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뤄서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은 우리 책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면파를 만드는 데 드는 힘이고요. 수면파 한번 만들면은 더 이상 힘 안 들거든요. 원래는 한번 만들면은 얘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안 줘도 그 파도는 퍼져 나가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수면파 퍼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순간에 만든 수면파 그 다음에 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면파를 새로 만들면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수면파를 한번 만들면 계속 알아서 퍼지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면파를 꾸준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힘을 계속 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은 이제 우리가 물에서 표면에 점성으로 인해서 걔를 끌고 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걸 이겨내는 데 필요한 힘이 마찰이죠. 그 다음에 뭐 공기 저항도 고려해 줄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막 되게 어렵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뭐를 다룰 거냐? 수면파하고 마찰에 대해 다룰 거다라고 했고요. 수면파 발생으로 인한 저항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문제냐라고 하면은 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중력이 있어야 수면파가 발생을 해요. 중력이 없으면 수면파 발생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또 되게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 들고 와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수면파는 중력으로 인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원래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각도겠죠. 근데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이 중력하고 질량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질량 대신에 밀도 곱하기 대표 부피 아니면은 길이 차원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수면파 발생으로 인한 저항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정확히 중력이랑 같다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이유로 마찰로 인한 저항은 아마도 전단 능력이죠. 거기에다가 대표 면적을 곱해주니까 얘는 우리가 마찰력에 대항되는 전단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조파저항 아니면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힘이 얘냐 대표 중력의 크기냐? 전혀 아니에요.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지 같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나? 전혀 아닙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지 둘이 같다는 얘기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성력이라는 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겠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유동의 규모를 힘이라는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힘 그러면은 동합 단위 면적당 힘이죠. 곱하기 대표 면적 단위 해주면은 뭔가 힘의 차원을 갖는 그런 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죠. 뭐 버킹엄 파이 정리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1이 들어가고 말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속도 제곱 곱하기 밀도 곱하기 속도 제곱 곱하기 면적 꼴로 뭔가 관성에 대응되는 항이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버킹엄 파이 정리 써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조파 저항이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저항이 중력하고 대표 중력항하고 크기가 같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걔에 관련된 함수이기는 해요. 중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뭔가 조파 저항이 아니면 중력의 크기와 관련해서 조파 저항 크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파 저항을 관성력으로 나눠줬을 때 뭐 쭉 계산되겠죠. 그래서 조파 저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력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밑에 관성력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중력에 대한 함수고 여기 밑에는 상수잖아요. 걔를 함수 f 안에 넣는 거 가능하죠. 그렇게 해갖고 전행을 하면 함수 형태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 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르드수 있으니까 푸르드수로 계산을 해주자면은 여기 RW를 2분의 1로 나눠준 RW를 관성력으로 2분의 1로 V제곱, L제곱으로 나눠준 RW를 관성력으로 나눠준 그 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CW라고 부를 거고요. CW라고 부를 거고 걔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푸르드수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항 크기 자체를 관성력으로 나눠줬는데 그 저항이 중력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함수니까 식을 좀 정리를 해주니까 푸르드수에 대한 함수로 나왔죠. 같은 방식으로 CF, 마찰에 대한, 프릭션에 대한 함수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레이놀드 수에 대한 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항 자체는 차원이 있는 저항 자체는 뭐 푸르드수의 함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걔를 무차원화를 해준 관성력으로 무차원화를 해준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푸르드수의 함수구나 레이놀드수의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푸르드수를 그러면 알면 CW가 바로 나오냐? 그건 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함수 F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함수 G라는 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G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니다. 식이 이런 걸 쓰면 잘 맞는다라는 G에 대한 레이놀드 수에 대한 함수는 알았고요. 푸르드 수에 대한 F는 여전히 배 설계마다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하나의 식으로 짠 하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게 나와 있으면 저항 추진 배울 필요가 없기는 하겠죠. 그냥 있는 식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푸르드 수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실험도 하고 컴퓨터 해석도 하고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레이놀드 수나 아니면 푸르드 수 둘 다가 물론 배 저항에 영향을 각각 미치긴 하는데 팔을 만드는 데 드는 힘이랑 수면파를 만드는 데 드는 힘이랑 그 다음에 점성에 대한 힘이랑 레이놀드 수랑 푸르드 수가 각각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는 뒤에서 레이놀드 수는 이미 수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배울 거고 푸르드 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모형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다른 저항 성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저항 더하기 마찰 저항을 우선 전체 저항으로 볼 거예요. 우선은 상세하게 나누고 제대로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 따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 저항을 아까 얘기했던 관성력으로 나눠준 게 이거잖아요. 모든 항을 관성력으로 나눠주면은 그냥 푸르드 수에 대한 함수, 레이놀드 수에 대한 함수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저항을 왜 푸르드 수와 레이놀드 수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잠깐 잘랐다 가겠습니다.